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몽당연필입니다. 8월 31일 8시 한 30분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8시 27분이네요. 자, 8월달 오늘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 주간 상승률을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월 상승률 또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 속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그 월간 상승률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정반대의 생각들, 이런 것들 좀 하는 편이고요.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 말일자부터 8월 말일자까지 상승률입니다. 1위가 시스웍이네요. 263%. 30위가 우선주를 빼면 글로스퍼랩스라는 종목이 73% 올랐네요. 한눈에 딱 봐도 그냥 코로나 관련주네요. 월간으로 따져봐도 한 20종목이 코로나 관련주, 개별적인 풍력 관련주가 2개 정도, 2차전지 관련주가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일단 월간으로 뽑아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주도 있고 간접적인 관련주도 우리 월 후반으로 갔을 때부터 조금 실생활이랑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 종목군들도 몇몇 종목들이 보이네요. 자, 보죠.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공부한다기보다 조금 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스웍은 다 아시다시피 BBB란 진단키트 사업자가 우회 상장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죠. 유견상 이후에 이 거래일 동안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스웍을 재료로 움직였던 단기 가격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뭐 여러 종목이 있었죠. 관리 종목인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시스웍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줬죠. 같이 진단키트 사업을 협력을 한다는 재료 때문에 같이 움직였던 경우고요. 투자의 용도로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같이 움직였다. 그 다음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종목이 같이 움직였다. 이 정도 이미지입니다. 진단키트 라인이 시스웍,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 제노포커스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효소. 자, 우리들 제약은 엑세스랑 같이 움직였다고 보고, DNA 링크, 우리들 휴브레인도 같은 라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죠. 일단 반대 생각들이 요새 자꾸 나요. 시장이 이렇게 내 종목만,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일 찍어보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로 좀 젖어 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180도 달라진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 한번 드렸었죠. 코로나 수혜 관련주가 없어지고 피해 관련주가 부각받는 세상이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오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가져야 될까? 당연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최정점의 상승률의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 때 다시 한번 반대 세상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주식과 관련돼서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장 피해를 받는 업종들 많았죠. 대부분의 업종이 다 피해를 받지만 여행 관련주도 있고요.
다니지 못하니까. 그 다음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영화를 못 보니까, 못 가게 하니까, 단계적으로밖에 못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화장품 쪽 될 수 있나요? 화장품 라인에서도 우리 이런 개인위생과 관련된 쪽은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 면세점, 여행 이런 쪽이 다 아울러서 엮여 있기 때문에 그쪽도 피해를 많이 봤죠. 특히나 면세점 라인들도. 그런데 코로나 세상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지금 많이 올랐던 게 뭐가 있을까요? 시스웍과 영화관 관련주 J콘텐트리 한번 볼까요? J콘텐트리의 차트의 움직임, 시스웍의 차트의 움직임, J콘의 움직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저도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내가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단기 가격 매매를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쪽도 투자를 하고, 코로나 관련주를 단기 가격 매매를 열심히 해서 그 수익을 단계별로 한 번에 사지 말고 기간을 충분히, 가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냥 이런 종목이라고 쳤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반영 상태가 많이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 시간에 대한 분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그런 가격 매매로 이익을 봤던 수익을 조금 분할하면서 이런 피해 업종들에 나눠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8월달 상승률 전반적인 코로나 관련주로 도배된 것들에서 많이 드는 생각들이에요. 그죠? 가격 매매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는 입장에 있을 때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에서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격 매매로 열심히 했던 수익들을 이런 쪽으로 조금 전환시켜보는 시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들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 뭐 추가 상승할까 말까 이런 거 공부하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GH 신소재나 MVH 코리아 이런 애들 음압병동 관련주로 올라왔잖아요. 이격도를 벌려가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음압병동 하면은 이런 애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격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그냥 시장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테마에 너무 쩔어서 테마 매매를 뭐 전부인 양 생각하면 진짜 평생 할 주식 투자에서 많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되도록이면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우려스러운 그런 것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테마로서 가격 매매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실질적으로 음압병동의 이미지로 움직였지만 이 아이들이 음압병동 관련해서 실적이 뭐 얼마나 찍힐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좀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금 가져보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움직임이고, 정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쭉 해놨어요. 왜 올라왔는지. 시스웍은 당연히 뭐 BBB 진단키트, 진원생명과학은 DNA 백신 개발, 이런 애들, 제넥신 컨소시엄에 있는 애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엑섹스바이오 진단키트 후발로 CGN 움직이고 다 사그라들 때 혼자 막 치고 달렸었죠. 이런 아이들, 오리엔트바이오, 우리바이오 이런 애들 코로나 관련주랑 직접적인 연동도 크게 부각을 안 받으면서 시장에서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고 이용해 먹었던 아이들, 그 다음 제넨바이오, 우리바이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 가격 매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이용해 먹었을 거예요. 저도 아주 단골로 가격 매매를 많이 이용해 먹는 중이에요. 이런 것들. 이 신약 개발 라인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본인의 이런 확고한 생각과 의지와 성향과 여러 가지가 중첩해서 좀 굳건한 이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면은 진짜 신약 개발 라인에서 템버거를 다 오롯이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만약에 신약 개발 라인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면서 이런 주봉 라인을 이렇게 쭉 해서 돌파했을 때 이럴 때 관심 가져도 좋잖아요. 충분히 많이 올라주죠. 이런 것들 좀 디테일적인 기술적인 부분들 가미해 가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실질적으로 가격 매매도 이용해 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것들이 좀 몇 가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볼만한 게 거의 개별주예요. 거의 대부분이 30종목 중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세 부분을 나눠놨는데요. 전체적으로 23종목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9개, 진단키트 관련이 6개, 재택근무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3개, 음압병동이 3개, 기타가 2개. 그럼 30개 중에 23종목인데 이 종목들을 몇 면을 더 봐서 추가의 상승에 대한 무슨 차트의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오늘 월간 상승률을 분석하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180도 달라지는 세상도 공부해 볼 타이밍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내가 공부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뭐 하나씩만, 각 섹터당 하나씩만 한번 볼까요? 여행에서는 그냥 대장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투어 한번 볼까요? 현재 이게 하나투어의 자리예요. 이런 애들이 우리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나가면서 주의해야 되는 구간은, 회사가 돈이 말라가겠죠. 이 분기별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이랬을 때 주주한테 손을 벌린다든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대폭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런 단계가 만약에 나왔어요. 그런 게 나오고 코로나 세상이 변하고 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놓고 그런 만약에 나올지도 모르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이런 자금 조달을 그런 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꽈배기 틀고 누울 때까지 지금 공부해 놓고 지금 그런 생각들 가져보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 단에 올라왔을 때 추세가 올라와서 단기 이평선들이 꽈배기 틀다가 우리가 지금 차트에 설정해 놓은 것처럼 빨주노초파로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 언젠지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해보고 이런 것들 공부해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제이코 텐트리도 마찬가지. 얘는 뭐예요? 얘는 두 가지 사업하죠. 방송 드라마,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관, 메가박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죠. 영화관 사업 힘들겠죠. 적자 구조 계속 날 거고, 이건 이제 회복의 기대감이 언제 그려지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 실질적으로 지금 8월달 들어서 영화관이 몇몇 작품들이 개봉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그래도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방송, 이태원 클라스
아니면 무슨 최근에 부부의 세계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흥행할 수 있는 드라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러면서 조금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있지만 바닥권에 있을 때 그냥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꽈배기 틀고 장기 이평선을 밑에 깔는 구간이 언제 나올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현재는 계속 공부해 보는 거죠. 코로나 관련주의 추가 상승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볼 게 있을까요? 30위권 엑토즈 소프트 한번 볼까요? 이게 뭐 하는 사업자죠? 게임 사업자래요. 온라인 게임 사업자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궁금해 할 수 있죠. 오늘의 25%까지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양선이 하나 빵 뜨면은 시장에 가격 매매를 하는 수많은 뒷단에서 들어오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막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 때문에 올랐잖아요. 시장이 부각을 많이 받아요. SKO 바이오팜에서 임팩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큰 덩어리의 종목들이 상장한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가고 부각을 받고 관련주고 뭐가 있어 하면서 막 찾아보고 수급이 또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8월 31일자예요. 우리 언제 공부하냐고요? 이게 7월 6일자 우리 공부한 흔적이에요. 7월 6일자 공부한 흔적이에요. 이날 엑토즈 소프트가 11% 올라오면서 탑 30에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SK바이오팜 상장 흥행에 엑토즈 소프트가 왜 올라왔을까? 찾아보니 카카오 게임즈 상장 기대감이 들어갔구나. 다음 이 큰 덩어리 뭐가 있어? BTS 관련 빅히트가 상장한대. 카카오뱅크가 준비한대. 카카오 게임즈가 준비한대. 이런 식으로 시장의 관심이 흘러 들어간 거죠. 엑토즈 소프트를 공부를 왜 했을까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서 엑토즈 소프트가 이쪽에 지분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퍼센트 뭐가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돼서 넷마블이나 엑토즈나 넵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이 엮여 있구나. 우리를 일단 팩트 체크를 했어요. 이게 7월 6일자예요. 보통은 스케줄 매매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조금 스마트해졌다고 해야 되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이에요. 7월 6일자가 이날이에요. 7월 6일자리 이날 11%가 올라오면서 탑 30에 딱 검색이 된 거거든요. 이날이 종가가 9,960원, 만원 밑이었네요. 만원 밑에서 오늘 딱 2배 됐어요. 이때 공부하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SK바이오팜 상장, 하반기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아놓고 스케줄 매매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때요? 마음 편히 100개 갖고 있으면 1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다음 주자한테 보내주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수많은 채널에서 이 광고성으로 부각받는 것들 막 문자 받던지 막 뒤늦게 알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물량들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나 공부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하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다는 것 자체도 공부에 대한 니즈를 파악했고 내 자신에 대한 니즈도 파악했고 의지도 파악했고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우리 거꾸로 시장에서 지금 이런 스케줄 매매 방식이 지금 8월달 말에 돼서 2배가 100%가 올랐는데 다 시장은 50일 전, 2달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것들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다른 종목은 뭐 다를까요? 똑같아요.
넷마블, 넵튠, 에이티넘 한번 볼까요? 넷마블 오늘 9% 또 올랐어요. 이것도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7월 6일이 언제일까요? 이게 7월 6일이에요. 7월 6일 종가가 11만 6,500원. 여기 언저리였겠죠. 오늘 16만원. 이것도 50%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겠죠. 또 뭐가 있죠? 넵튠. 넵튠 오늘 12%. 그렇다고 얘가 돈을 잘 벌어요? 아니에요. 그 기대감이 수급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외인이나 이런 수급들은 싹 다 빠지고 후발인 개인들 간의 치고받고 싸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7월 6일자 언제죠? 이게 7월 6일이에요. 종가가 7,400원. 오늘 13,200원. 이것도 100% 구간 가는 거죠. 에이티넘 9%. 7월 6일이 이날이네요. 종가가 1,600원. 오늘 2,800원. 스케줄 매매. 나는 단기 가격 매매가 힘들어. 스케줄 매매나 스윙 관련해서 좋아 하면은 조금 더 시장에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고,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막 찾겠죠. 찾으신 다음에 팩트체크 들어가세요. 다트 들어가서 지분 관련 진짜 얼마 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상장하는 애가 뭐가 있는데 장외 시장에서 현재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가면서 수익 관련해서 쭉 추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현재는 보내주는 구간에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좀 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나보다 조금 더 늦게 하시는 분들, 늦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공부 조금 덜 되신 분들한테 분할해서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번 거, 또 그 말도 안 되는 급등락 단기 가격 매매 테마 왔다 갔다 하는 거 꽂혀가지고 그쪽에다 또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스윙 매매 끝내셨으면 시장 조금 추이 지켜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죠. 월간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것도, 이 월간 안에서 추가적인 단기 가격 매매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월을 정리한다는 거는 이 달의 분위기, 그 다음에 7월 달의 분위기, 8월 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시장의 완전한 주도를 이루었던 테마나 이런 상승분들의 힘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예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대의 세상도 체크해보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도 이제 보내주는 타이밍도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률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1차원적으로 테마만 주구장창 가격 매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테마만 주구장창 가격 매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한편으로는 고맙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맙죠. 유동성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의 싸움도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우리가 이 개인의 싸움 하는 것들 떠나서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잖아요. 테마도. 테마에서 가격 매매만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상승률만 볼까요? 이게 오늘 상승률이에요. 오늘 상승률 시총 작은 애 뭐 이런 애들 빼고, 얘도 가격 매매 용도로 써먹기가 시장에서 시그널을 안 줬을까요? 다 시그널 줬죠. CJ 시푸드가 시그널을 줬죠. 가격 매매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아, 시푸드가 얘 왜 움직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택배 관련, 포장 관련 막 움직여? HMR 움직여? 그러면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사람들 다음 거 저시총 수산물 관련주 움직이던지 저시총 음식료 관련주 움직이던지 하면서 막 다 이용해 먹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고가 25% 오늘, 종가 5% 여기 물린 개인들 어떻게 해요? 그죠? 만약에 코로나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확산으로 실질적으로 CJ 시푸드나 사주 시푸드가 영위하는 사업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 얘네들의 왜 얘네들은 그냥 가격매매 용도란 말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참치캔 만약에 많이 팔린다 그러면 국내에서 동원그룹이잖아요. 이런 애들 한번 오늘 4% 올랐네요. 사부작 조금 추세를 단기 추세가 장기 평선을 조금씩 깔고 있는 딱 그 구간이네요. 현재는 어떨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게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이 상승률 테마에서 걸러서 투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디쯤 되겠죠.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동원그룹 그냥 1차원적으로 너네 참치캔 사업 하잖아. 그 외에 HMR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죠. 딱 보니까 동원산업은 참치를 잡는 일을 일단 하고 있구나. 원형어업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타키스트라는 참치캔 회사를 인수를 했구나. 이런 것들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억가 이야기 나오고 어획량 이야기 나오고 있구나. 2분기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많이 늘었네.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미리미리 원래 예전에 이런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동원산업, 원양어업, 참치업가 상승하면 좋겠구나. 그 다음에 유가 떨어지면 좋겠구나. 그 다음에 현재 산업, 동원산업의 이 환경들, 코로나발, 이런 HMR 그냥 간편식이나 참치캔 수요가 늘어나서 2분기 실적이 올라갔구나. 스타키스트란 미국의 회사를 인수를 했던 그 효과가 지금 발휘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트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참치업가 현재 반등이 바닥에서 깔리고 있는지, 반등해서 위에서 놀고 있는지, 유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율단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 공부해 놓고, 이런 것들 지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반대로 동원 F&B는 동원산업에서 열심히 참치 가져다가 잡아주면은 그것 가지고 또 참치캔 사업 하는구나. 그러면 참치 가져다 두는 건 얘네들 동원산업한테는 상품을 만드는 거고, 동원 F&B한테는 재료비가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2차적으로. 이런 것도 공부해 보는 거죠. 쭉.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내 머릿속에 지식이 되고, 그것들을 토대로 가격 매매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지금 공부해서 하는 것들이랑 미리 공부해 놓으면 현재 동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뀌고 있는 실체적인 것들인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실질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코리아 센터 볼까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회사래요. 이커머스 토탈 솔루션을 하는구나. 전자상거래에 들어가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 온라인 쇼핑몰 구축, 그 다음에 해외 역 직구, 이런 거 하는구나. 코로나 여파, 언택트 소비 확산, 해외 직구 증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 보죠. 오늘 시장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오르니까 빵하고 뛰었다가 사그라들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했던 분들은 빨, 주, 노, 초 여기가 정배열 구간이었어요. 이
차트 돌려보기 하고 정배열 조건 검색식 같은 거 걸어 놓으셨던 분들은 여기 검색이 됐을 거예요. 저도 이때부터 거꾸로 이렇게 불타기를 조금씩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일정 부분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안에 추세를 형성해 나가는 수급 주체가 기관의 수급과 외인의 수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코로나 관련 환경이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 체크하고, 그랬더니 이 코리아 센터나 카페24를 쓰시는 분들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까? 기대감이 갖고 있었고, 오늘 그 기대감이 터진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가격 매매를 하셨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기조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홀딩해서 쭉 가고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랬잖아요. 우리 주간 상승률 저번 방송 시간에 코로나가 산업단에 미세하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쭉 끌어당긴 거예요. 몇 년에 걸칠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이 여파를 확 당겨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오소프트 같은 오아시스 마켓 자회사를 가진 애들도 당겨와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쿠팡이라는 회사도 만년 적자에서 이번에 적자를 확 깠죠. 이것도 코로나가 다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쿠팡 막 미국 나스닥 상장한다고 이야기 나왔죠.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BM을 갈아치워버리는 거죠.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테마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갈아치우는 거. 그럼 그 안에서 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페24의 추세예요. 이런 거죠. 주간 상승률 저번 방송에서 공부하고, 월간 상승률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월간 상승률에서 반대 세상을 생각해보자 이야기하고, 디테일한 몇몇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테마에서 시작했는데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지 몇몇 종목이 눈에 보이면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쌓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공부하고 남들한테 주고 나오고, 열심히 힘들게 스윙해서 아니면 가격 매매해서 열심히 번 거 테마에서 벌었다고 테마로 또 가지 말고, 일정 부분은 투자로 공부했던 쪽에 조금 포지션을 잡아본다든지,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나만의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BM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이게 계속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최소한 그분들은 시장에다가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을 그래도 이용해 먹을 정도까지는 공부를 계속 같이 해 나가자고요. 자, 9시 됐네요. 이 주간이나 월간이나 분기나 반기나 1년을 이렇게 정리하는 날에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지쳐요. 지치는데도 이 주식 중독이라고 하죠. 그 중독 단계를 넘어가면은 내 투자 전략이 맞아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쁨도 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게 오늘 월간 상승률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한 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트래킹해서 추이도 한번 지켜보고, 이런 날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많이 구독, 좋아요, 그 다음 주위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구독자 이렇게 쭉 이어가는 추세를 2만, 우리 더블링 되는 것처럼 4만, 6만, 8만, 10만까지 많이 소문내 주세요. 열심히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8월 31일자 월간 분석을 통한 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바로 내일 9월달
제1거래일이 또 돌아옵니다. 오늘 또 으쌰으쌰 하고 내일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남들을 좀 앞서갈 수 있는 주식 가격 매매자 플러스 투자자까지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